생각할 수 있으면 웬만한 정신 문제에서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발달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발달의 문제를, 장애의 문제를 장애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정상적인 인지 기능이 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결국 질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깨워주기 위함인가요? 본인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주입하는 것 말고의 걸 놓기 위해서 사고력. 그런데 이 사고력 때문에 잘하는 걸 굳이 1번을 기능이라고 친다면요, 아이들의 기능을 키워주는 것, 누워있다가 뒤집는 것, 뒤집다가 앉는 것, 걷는 것. 오늘 우리 마스코트 지찬이가 이제부터 올라올 다양한 행동의 반경들이 있을 거예요. 성장 속에 일어나는 일종의 기능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말 잘 듣는 아이가 복음적인 아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센터에 오면요, 가장 어려운 아이가 위축돼 버린 아이들입니다. 얼음이 돼버린 아이들입니다. 놀이실에, 놀이치료실 본 적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은 센터에 놀러오시면 얼마든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1000회기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영국 선생님, 놀이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그 많은 놀잇감이 자극되는 것들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구석에 서서 몇 주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가 안 저런데 이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경직돼 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음이 돼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경직이 풀어지는 순서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충동성과 공격성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ADHD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죠. ADHD는 사실은 행동이 그냥 크다고 해서 ADHD는 아니고요, 전두엽의 기능 문제,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 피질이라고 해서 제일 앞쪽에 이마 안에 있는 요 네 부위의 피부에서 일어나는, 뇌의 피질에서 일어나는 조절 능력에 저하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뭔가 버퍼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게 ADHD라서 요새는 ADHD에 약부터 쓰기는 하지요. 약이 도움이 되냐 하면 실제로 도움이 돼요. 일단 아이들의 요 기능 자체의 억제력을 가라앉히기는 하거든요. 그러긴 한데 그조차도 에너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 별나서 큰일이야가 아니라 저 기능이 저 아이한테 어떤 저 아이 삶의 방향을 바꿀 건가를 느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디슨이 ADHD였다는 사실, 학교에 부적응이 심해서 학교에서 쫓겨난 아이였다는 사실. 대신에 그 엄마가 집에서 양육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하는 게 하루 이틀 되고 원데이 투데이는데요, 절대로 간단한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받아낼 동안 엄마가 갈아 넣었다고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 현대의 엄마들 중에 그거 갈아 넣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아이들의 기능이 올라오는데요, 기능이 뭘로 가냐면요, 소위 말하는 실력으로 가요.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기능이 정상화돼서요, 그 어떤 파트에서도 와, 저 아이 뭔가 실력 있네가 되는 것과, 크게는 한계도가 필요한 건데 그 기능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사회성이 필요해요. 같이 할 수 없다면 곤란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태영아부에 굳이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예를 들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이 공간에 있는 언니 아들 오빠 아들 중에까지도요, 기능적으로는 정말 독특한 에너지가 좀 다르게 말하면 몰빵돼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나누는 것들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세상에 나갔더니요, 기능이 너무 좋으면 이쪽으로는 조금 덜해도 되지 않을까인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아이들이 신불신간에, 심지어 불신자 속에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찼어요. 왜요?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가보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갈 때는 진짜 죽을 고생을, 진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그 레벨에 그냥 다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싶을 정도예요. 변별력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 아이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얼굴이 예쁜 여자 보고 꼴값 한다 이랬어요. 얼굴 예쁜데 머리 좋은 애 없다, 이런 속설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얼굴이 예쁘면, 요즘에는 완전 달라진 거 아시죠? 얼굴이 이뻐야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있어요. 왜요? 그 자존심이 자긍심으로 연결되고 자부심으로 연결돼서 그 존재감이 나와야 오히려 살리더라. 날씬한 애들이 공부도 잘해. 노래 잘하는 게 이쁘기도 해. 춤까지 잘 춰. 이런 게 아이돌이지요, 그죠? 그렇듯이. 근데 그런 기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쳤을 때에 두 개 다 양보할 게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기능이 올라오고 실력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뭐하고 합해져야 되냐면 사회성하고 연결이 되어서 더불어 가치가 가능한 거, 같이 될 수 있는 거. 예, 어제 우리가 하브루타 하면서 나누었던 주제가 결국 함께 엮어갈 수 있는 것을, 관련된 주제를 찾아냈지요. 함께 엮일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있잖아,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자기 성품 정도는 넘어서서요,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셔야 돼요. 내가 엮이는 게 안 되는데 아이들이 엮이는 아이가 절대 안 돼요. 거기에는 I고 A고 이런 거 갖다 버리세요. 나는 T라서 F라서 이런 거 갖다 버리세요. 그거 언제부터 나온 건데요? 인간의 원래 것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요, 손의 견고함과 마음의 성실함을 말씀하신다고요. 그쵸? 두 가지자. 다윗은 손에 공교함이 있었고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 두 가지를, 거기에 굳이 공교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리가 시편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78편에 있는 단어, 이거 둘 중에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요즘에 애들 초등학교 지금 7살짜리를 그 인지치료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인지치료하는 중에는 전환 스위치라고 해서 1A, 2B, 3C, 4D, 5E, 6F, 7G, 8H, 9I, 10 이거 돼야 되는 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거는 그냥 쉬운데 1에다가 전환해서 A로 갔다가 다시 2로 갔다가 B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C로 갔다가 이거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걸 우리가 전환 스위치 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요 기능을 훈련을 하면 좋아지나요? 그럼 뭐가 좋아지나요? 굉장히 유연성이 실제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그걸 하려면 7살짜리 애가 뭘 알아야 돼요? ABCD를 알아야 돼. 근데 저는 5학년 때 ABCD를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제 세대 50대 사모님, 그죠? 우리는 그때 ABCD를 배울 이유도 우리는 주산을 잘했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ABCD 배우면서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내 손끝에서 A를 쓰고 B를 쓰고 H를 쓰고, 거기에 기억 니은은 기억 니만 하면 되는데 영어는 뭐가 있어요? 소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쓸데없는 필기체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필기체 네 줄 공책에다가 대문자 필기체 소문자를 그러니 한꺼번에 나는 영어를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을 5학년 때 했거든요. 근데 7살짜리를 데리고 제가 어제도 수업 치료하는데요, 1A, 2B 하는데 그걸 탁탁탁탁 해낸단 말이에요. 와, 너무 훌륭하다. 근데 있잖아요, 이 기능을 가르치고 전달할 내용은 진짜 길고 많아요. 그쵸? 그러면 사회성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진짜 길고 많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무한테나 잘 가고 낯선 사람 손도 잘 잡고 거기 가서 뭘 잘할 때에 아예 어린애들은 가능해요. 지찬이가 지금 저한테 오는 거 안 힘들잖아요. 왜요? 어리니까. 근데 낯가림을 떠나서 자기 자아의 개념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저하고 매주 친밀함을 갖지 않으면 이제 거리감을 둘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런 거리감 없이 어른에게 다가가서 하는 것은 사실 브레인상에 두정엽의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신호가 켜져야 돼요. 그래서 어때 엄마들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머, 우리 애 낯가림도 없고요,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요. 그래서
아무 집이나 가서 그 집 냉장고를 벌컥 여는 게 우리 아들이다, 딸이다. 문제가 있구나 여기셔야 돼요. 문제를 들고 오시면 문제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문제를 지금 아무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설명들 있죠. 애들이 어릴 땐 이래야 돼. 굉장히 맞는 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하죠. 이게 인류를 거쳐서 민족의 입을 통해서 내려오는 집단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그 속에 진리가 많아요. 왜? 그거의 첫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을 기르고 사회성을 기르는 게 이제 엄마들이 양육에 있어서 모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5명이 율동을 했거든요. 5명 분석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예,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성품, 지금 있는 시간표,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지금 메인 욕구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상담하고 돈 받죠. 저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엄마가 저거 볼 수 있으면 저 아이 길 다르게 열어줄 텐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닌 걸 특수하게 봐요. 그래요? 영어를 즐기기만 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왜냐하니까 아이들의 브레인상의 특징상 반복하면 일어나는 폭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이라는 기제들을 정말 성실히 늦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라도 자원이 있어를 엄마들이 믿으셔야 그 자원의 뚜껑을 한 번은 열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봐야 이게 달란트로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계전투로 들어가려면 이제 시대에는 있잖아요. 제가 뭐 언제까지 여러분 곁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에 연구되어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필터링을 거쳤어요.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굉장히 타당한 게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린애를 가지고 검사부터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할 검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무슨 검사예요? 제가 해드리겠다는 게 뭐예요? 부모들 검사하겠다는 거지 애들을 두고는 검사하지 마세요. 영어 유치원 보낼 때 요즘에 검사 결과 안 돼서 진행 안 되면 영어 유치원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들어가고 나면 할 수 있는 한 검사해가면서 보내세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로서 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려고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워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안 하고 지나가면 잘 커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와요. 자, 30%는 아이들의 성장에서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장 자체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의 조화조설 속에 30%는 그냥 성장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30%가 이쪽과 연결되고 이쪽과 연결되는 데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4학년 때 안 되는 게 5학년 때 돼요. 그런데 뭐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거와 연결이 안 되고 이거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애들 원래 그렇게 크는 거야. 애비도 늦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한계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에서 그 전문성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가면서 기르겠다라고 여기시면 저는 유익할 것 같다. 자,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기르지 못한 인생 선배의 후회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후회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 왜냐하면 저 솔직히 그런 거 좀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딸들 기를 때에 딸들이 성장이 늦춰지고 생리가 늦게 나오는 게 키성장하고 연결된다를 저는 속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어요. 제가 좀 안 믿었기 때문에 아산병원, 서울의 아산병원에 성장 담당하시는 교수님,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신의진 교수, 아이 소아정신과 담당하신 신의진 교수 남편은 소아정형외과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저희 딸아이를 데려갔었어요. 그 나이가 학년으로 4학년이었고요. 4학년이면 11살이죠. 우리 애가 얼마나 키가 더 클까요? 성장판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저희 딸아이는 10살에 생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생리하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갔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특히 딸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져서 생리가 시작되면 생리하고 2년 반 키가 커요. 그러면 10살의 큰 키가 5학년이면 끝난다는 게 되는 거예요. 4학년, 5학년이 지나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상 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키가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68이었거든요. 보통 우리 뭘 생각하나요? 엄마가 68이면 딸은 68은 되겠지. 엄마보다는 좀 더 크겠지. 왜 다음 세대들이 뭔가 좋으니까. 예, 저희 딸이 저보다 키가 작죠.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그 미안함이 왜냐하면 갑자기 고기가 내면 영양이 좋았거든요. 살이 엄청 쪘었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양육하시는 기간이었거든요. 얼마나 대강 먹이던 엄마 말고 할머니가 막 아침, 점심, 저녁을 얼마나 챙겨 먹이셨던지. 덕분에 저희 아들은 키가 184란 말이에요. 왜요? 그로부터 25살까지 아들들은 커요. 근데 이 딸들은 끝이 나요. 그래서 율무 먹이면서 생리 늦추라는 말하고 딸들 살 찌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그 교수한테 들으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 이런 게 속설이고 소문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책도 없었고요. 인터넷 도움도 받을 수 있던 시대는 아니긴 했었어요. 그런데 후회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렇듯 밝혀질 게 너무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뇌과학과 관련돼서도 여러분 채시나 재미나이나 여러분 도움받으셔서 알려면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대신에 이건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서 오늘 그런 부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질문은 한두 분한테만 받을 거고 이후에는 제 개인 톡으로 질문 주신 거 중심으로 제가 펼쳐드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도 뭐뭐 속에서 자란다. 뭐뭐 땡땡 속에서 자란다. 땡땡의 답이 뭘까요? 밑에 보시면 답이 좀 나와 있네요. 뇌의 안정이 뇌의 성장보다 우선된다. 뇌의 안정이 뇌의 성장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를 키워주려면 엄마들이 자꾸 시키는 게 숫자 교육이에요. 글자 교육이에요. 뭔가를 더 가르치면 어떤 말을 더 많이 전달하면 언어 발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말이 없는데 애들이 말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말이 진짜 많은데 말을 못해서 오는 센터에 오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연관관계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니라고요. 대신에 엄마가 우울해. 엄마의 우울증에 자녀의 우울증이 동반되는 거는 거의 유병률이 같이 갑니다. 소아유별 우울증에 엄마가 우울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는 여러 가지 중에 안정이란 단어와 성장이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능과 사회성을 기르는 건 모두가 사고력을 키우는 건 모든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거지만 오늘은 어떤 면에서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것을 다루는 강의다. 제가 왜 여기에 더 차가 냈냐면 지금 현재 우리 태영아부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있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 조금 무시하는 발언할게요. 생각보다 엄마들이 젊어서 되게 똑똑한데 되게 무해요. 시기요. 예, 왜냐하니까 진짜 잘 모른 채로 그냥 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 엄마 되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을 좀 따고 우리가 엄마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돼 있어서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제 하부르트 하면서도 저는 느낌에 이거 흡수하는 게 엄마들 다 다르겠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아이로 생각할 수 있게 기를까? 어떻게 하면 답 안 주고 아이가 답을 찾아보게 만들까? 그것들에 엄마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가 답해봐. 생각은 네가 해야지. 엄마가 답을 주면 안 되지. 이따위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더 위축되고요. 더 답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답하는 거에 따라 엄마의 표정이 너무 달라질 거거든요. 조금 정답에 가까우면 조금 정답과 멀어지면 다시 말해봐. 그거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교육에만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의 힘을 갖게 되는 한나가 되시는 길로 가봅시다. 거기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부부의 생활 습관, 거기 아이가 제공하는 놀이, 지금 하게 되는 아이들의 깍꿍놀이에서 출발해요. 여러분 도리도리들이 깍꿍 했을 때 아이들이 깔깔깔 웃죠. 왜 웃을까요? 왜 웃을까요?
아이들이 깍꿍놀이를 조금 큰 이제 지찬이한테 하면 지찬이가 뭐 하는 거야 이럴 거예요. 왜요? 대상 영속성이 생기기 전과 후로 나눠요. 대상 영속성이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열어주고 엄마가 눈이 맞으면 엄마가 있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할 때의 깍꿍놀이는 깔깔깔깔깔깔 넘어가는 웃음을 내죠. 그죠? 그 발달할 그때의 이 아이가 받는 뇌의 자극이 어떤 걸까요? 이거 느끼면서 깍꿍놀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이들은 깍꿍놀이, 애들이 이상하게 있잖아요. 도리도리 하면 그 단어에 고개 흔듭니다. 진진진진 그 말에 손 이거 합니다. 특별히 가르친 지가 없는데 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통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어요. 그 연령대, 그 원령대에만 열리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에는 특별한 고급 조기 교육보다 부모가 아이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앞에 뭐 있어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앤 리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표정, 소리,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어린은 이것에 반응하는 상호작용. 이거 지금 생후 언제 가능한가요? 생후 6개월 전에 충분히 될 때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고받기 경험이 사회성, 언어, 정서 조절, 인지 발달까지를 다 경험하는, 그래서 아이의 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도 뭐 속이 자라냐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란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뇌 발달의 양육 환경, 양육적인 거 안에 돌봄. 자, 양육 돌봄이란 단어를 굳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얘기예요. 양육에는 돌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육은 약간 교육적인 게 포함된 느낌이죠. 돌봄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엄마의 품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두 가지가 항상 언제까지, 서른인 우리 아이들을 할 때도 저는 아이를 양육하고 돌봄하는 품이 엄마의 기초적인 환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거 위에 있는 거 그냥 우리 다 같이 저 위에 까만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하고 쥐치되는 배우기보다 살아남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나 안 해주나를 테스트하는데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걸 문제행동으로 가져와요. 90% 금쪽이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부모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문제행동을 일부러 더 일으켜요. 밥을 안 먹는 거, 밥을 뱉는 거, 이런 문제행동도 나중에는 저걸로 연결이 돼요. 근데 사실 처음 시작은 그걸로 시작되진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처음 시작된 문제를 부모가 그때 반응으로 해소해주지 못하면 고착화된다 그래요. 구강기 고착, 항문기 고착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안정된 뇌가 비로소 보고 듣고 놀고 배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엄마 아빠를 뒤로 세워놓고 아이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눈 쳐다보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하고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그걸 상당히 즐겨요. 예, 아이가 이렇게 나만 바라보다니, 이렇게 나만 좋아하다니, 그걸 너무너무 원해요. 뭐예요? 그 엄마들의 애착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애한테 사랑받고 애한테 존중받는다는 느낌에 너무너무들 꽂혀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사랑은 남편한테 받으세요. 네. 사랑은 아내한테 받으세요. 애한테 인정받고 애가 나를 좋아해줘야 내가 뭔가 안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남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와 이러면 막 탕거로 와서 엄마한테 안기는 그 아이를 너무 심하게 꿈들을 꾸세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는 애를 오히려 또 밀어내세요. 이게 이미 부조화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디로 고착을 시켜요? 엄마 아빠가 주는 반응과 에너지가 아니면 안 되는 애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적절한 영양, 안전보호, 반응적 돌봄, 초기 학습,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양육과 돌봄에서, 양육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돌봄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게 내 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양육 환경이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굳이 나눴는데요. 1단계는 생후 1년이라고 봅시다. 2단계는 생후 2년이라고 봅시다. 3단계는 생후 3년이라고 봅시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 애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엄마가 신체 안정, 신체 안정에 관련된 것. 다르게 말하면요, 1단계에서는 몸의 감각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통합되는 게 1단계 일어나야 돼요. 치료 이름 중에 감각통합치료라는 거 보셨죠? 감각이 자연스럽게 통합돼야 되는데 통합되지 않을 때 강제로 통합시키는 게 감각통합치료예요. 센터들에서 있는 치료. 그래서 이 감각이라는 건 뭐라고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거 아니에요. 그 감각은 기초적으로 신체 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가 나구나를 느끼는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찬이가 지금 엄마의 팔을 잡고 다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던져요.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애가 뭐를 습득하냐면요, 아 이게 내 팔이구나, 아 이게 내 다리구나, 이거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더 빨리 주려면 뭐 하라고요? 지금 끝도 없이 기저귀를 갈려야 될 때 이게 네 팔이야, 이게 네 다리야, 이게 네 손이야, 이게 네 목이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엄마가 시각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뭐죠? 그건 지 손인지 몰라요, 지 다리인지 몰라요. 그거 전혀 모른 채 손 뻗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엄마가 손을 내밀으면 애가 손을 탁 줘요. 그러면 엄마가 손을 내밀었으니 내가 엄마 손을 잡아야지,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툭 나가요. 근데 이건 지 손 아니야. 여기에 조절 기능이 들어가는 시작이 뭐라고요? 엄마 손, 내 손. 이런 감각들이 생기고 통합되는 게 발달가 되게 빨라요. 자, 우리 세영이가 발달이 엄청 빨랐어요. 세영이 맞아요? 아니죠. 세영이 저기 있죠. 그렇죠. 뒷모습이 털려. 얘 누구예요? 현재구나. 네. 근데 세영이가 엄청 발달이, 현재도 사실 정상 발달 안 했어도 좀 빨랐어요. 빠르고 느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고 느린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빠르면 좋은 건 있어요. 엄마는 힘이 들어요. 애들이 누워있을 때 제일 편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잖아요. 그죠? 없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러면 안 나오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이게 빠른 애들은 사실 이 감각적인 통합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자기 걸 사용하기 시작하는 게, 자전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탈 수 있으려면 적어도 내가 페달을 어떻게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고 내리막길을 어떻게 해야 이게 안전하게 조절이 돼야 재밌어요. 근데 자전거 타고 5m도 못 가서 계속 자빠진다, 그 사람 그거 재미없어요. 골프공 땅땅 맞아야 재밌다 그래요. 그거 아니면 골프는 노동 중에 노동이죠. 왜요? 내가 조절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게 발달하고 연결되냐? 뭐 쉽게 표현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생후 1년에는요 수면, 수유 역량, 감각 통합, 신체적인 안정, 예측 가능한 생활이 되어지는 게 가장 필요한 우선이다. 그런데 그거 안에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안에서 뇌 발달이 연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다음으로 뭐하고 연결이 될 거냐면요, 사실은 보호자와의 애착은 생후 한 달부터 시작은 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요 6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에 뭐가 일어나요? 낯가림이 일어나있어요. 조금 빠른 애들은 더 빨리 가리죠. 낯에 대한, 쉽게 말하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한 늦은 아이들이 있고요, 이거 없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없으면 좋은 건가? 그렇지 않고요, 할 건 다 하고 지나가는 게 좋아요. 특히 발달면에 있어서는 비우고 지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낯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착이 6개월부터가 아닐까 하는데, 저는 강의 들으면서 말씀드려요. 그냥 생후 한 달 안에 애착적인 것은, 그래서 엄마가 젖 물릴 때 아기와 주는 거. 그래서 우리 쌍둥이가 지금은 아빠가 젖을 물려요. 왜? 엄마 아빠 같이 있으니까. 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유 도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면서도 엄마가 하셔야 될 거, 끊임없이 엄마의 표정 보여주셔야 돼요. 모든 레슨의 시작은 엄마의 표정에서부터.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들의 뇌의 산소 포화도를 보는데 젖먹이 하는 7일 된 아기한테 해보니까요, 생후 7일 된 아기조차도 엄마의 표정에만 뇌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딴 거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 모빌 열려 보여주시고 사시죠? 솔직히 그 모빌은 엄마를 위한 교구예요. 아기들은 그걸 봤더니 비싼 모빌을 사주셨구나, 아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좋잖아요. 왠지 뭔가 자극이 들어갈 것 같고. 우리 클 때 모빌 있었을까요? 그딴 거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뭐는 영향이 있어요? 엄마의 표정 하나에 모든 것들이 영향이 있어. 근데 표정의 종류가 몇 가지 없는 엄마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 예쁘다는 소리 듣는 엄마들,
여러분은 차가운 얼음짝 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표정 짓는 거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 저도 표정이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진이 실물보다 낫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진이 실물보다 나아요. 그 사람은 표정이 예쁜 사람들이에요. 사진이 실물보다 못하다. 여러분 표정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것 안에 아이들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적 관계가 보호자의 애착, 울음에 대한 반응, 공동조절. 공동조절은요, 같이 볼 수 있는 거. 공동주의력은요, 같은 데를 볼 수 있는 거. 여기 봐봐봐 하고 보고, 이거 예쁘지? 응. 되는 이게 엄청난 능력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안 되는 게 뭐죠? 딱 요게 안 돼요. 여기 봐봐봐 이런 거 안 돼요. 이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안 돼요. 그거 듣는 거 불편해요. 그래서 니는 시부리쇼 나는 내 세계를 갈 거요가 발달장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신뢰감, 애착은 신뢰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회복을, 제가 이걸 이 안에 한 줄 적어 넣으면서 스트레스 회복은요, 아기들이 커가는 동안에 독이 그냥 디톡스가 필요할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열일하고 있다. 항상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뱃속에 있어서 계속 자던 잠을 잤다고 생각하시면 깨있는 시간 많으면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훨씬 더. 잠 잘 못 자는 애들 있죠. 신생아 때 못 자는 애들, 발달장애 애들 중에 많아요. 어릴 때 잠자는 걸 싫어했어요 라고 표현하는데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잠자는 게 싫어요, 나는 놀고 싶어요,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아이들이 잠을 못 든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의 역치가 높다는 거하고 다 연결이 돼요. 불안이 왜 높을까? 제가 오늘 시간 짧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려요. 무의식하고 연결되거든요.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가 뭐하고 연결돼요? 아이들이 자다 깨다. 어제 제가 이서를 봤죠. 이서 엄마 아빠는 모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서가 사이사이 깼거든요. 제가 한마디만 해줬어요. 자도 돼. 이서가 그냥 자도 돼. 그럼 다시 잤어요. 네. 이런 장면 엄마들은 모를 거예요. 깨면 깰 것 같다만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벌써 깬다 이렇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깰 때 있잖아요. 뭐 불편해? 그냥 자도 돼. 그냥 자면 돼. 더 자고 싶지? 그냥 자. 그 얘기 해주고요. 탕 두드려주면 또 자고. 어제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깰 때가 되면 얘가 잠을 다 잤다를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근데 더 재우고 싶을 때 있죠. 그럼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더 자자. 그리고 자는 척하고 같이 누워보세요. 진짜 더 잡니다. 왜냐면 얘네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열일할 때 회복할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탐색학습이 일어나요. 제가 1, 2, 3년 얘기 드렸지만 사실 다 섞어서 일어나야 되는 게 놀이, 언어, 주의, 집중, 문제 해결, 자기 조절. 사실은 있잖아요. 요거 5가지가 뭐하고 연결돼요? 요 2가지와 다 연결돼요. 그런데 놀이, 언어, 주의, 집중, 문제 해결, 자기 조절. 놀이, 언어, 주의, 집중, 문제 해결, 자기 조절. 혼자서 가능해야 되고요, 같이가 가능해야 되는 거. 그것들 전체가 뇌발달되는 거. 다르게 말하면요, 요 뒤에 뇌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전부 다 브레인이거든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브레인이에요. 의식이 돌아오고 언어를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게 요 조그만 뇌에서 몸무게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요 뇌가 열일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체계라는 거.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뇌발달의 핵심에 땡은 틀렸다는 거고요, 딩동댕은 맞았다는 거. 그래서 뇌발달의 핵심은 자극의 양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이다. 굉장히 위로되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양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굳이 2개를 비교하자면 질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이 언어를 들려주면 언어가 빨리 한다. 다양한 교구를 사줘야 한다. 문화센터 수업을 많이 경험해요. 제가 우리 애들 기를 때는 문센이란 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문센을 혹은 키자니아 이런 데를 진짜 많이 가줘야 자극이 들어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엄마가 사주는 교구보다 엄마가 쓰던 밥그릇 숟가락 국자 냄비 내려준 적 있나요? 그거 내려주면 애들은 훨씬 더 신나게 놉니다. 놀이 확장이 거기서 더 많이 일어나요. 영상도 교육 영상이면 도움이 된다는 착각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영상 질문 받았는데요, 제가 뒤에 다룰 시간 없을 수도 있어서 영상은 5세까지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라. 근데 어떤 분이 어제 질문하셨어요. 부모가 보아야 되는 뉴스, 부모가 듣는 메시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엄마가 보아야 될 뉴스가 아이들의 시각을 아기 때는 끌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봤더니 애가 그걸 보고 더 보고 싶어서 끄면 온다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 애는요 영상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영상을 보여주지만 별로 흥미가 없어요 라는 착각을 하세요. 그럴 원령이에요. 어느 날 글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어느 날을 알 수만 있다면 그냥 앞에 좀 보여주셔도 돼요. 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훅 들어가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태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가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그냥 뇌를 휩쓴다 제가 말씀드려요. 시지각이요 이렇게 들어가면 후두엽에 맺혀요. 아시죠 여러분? 상이 반대로 맺히는 거. 상이 반대로 맺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는 거 사실은 거꾸로 보는 거. 카메라하고 똑같아요. 그냥 찍으면 반대로 찍히죠. 그런데 그것들이 후두엽으로 쑥 들어갈 때 이게 제일 뒤에 있다고요. 축두엽에서 소리를 관장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뇌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들어요. 그냥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텔레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연속 2편 보고 나면 그 다음 설거지 못합니다. 연속 2편 보면요 하기 싫어요. 엄청난 의지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텔레비 전원을 빼버리고 오만 짓을 다 하고 일어나야 될 정도로 이것들에 연결되는 회로가 멈춰버린다고요. 뇌가 안 돌아가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주면서 뇌 발달을 일으키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연령을 지나서 특히나 교육용을 보여주면서 영어를 보여줘서 영상을, 그 다음에 몰라서 그렇지 뭐 무슨 만들기, 종이접기, 기타 등등 그런 거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교육 영상이란 건 없습니다. 5세 때까지, 태영아부를 지날 때까지는 영상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디오는 괜찮아요. 듣는 것만은 괜찮아요. 집에 가면서 여러분 동요, 우리나라 동요가, 우리나라 동화책이 진짜 양육장에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이런 노래 모르는 엄마들이 있더라. 우리 딸이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색이 돋아났어. 시금치인가요? 미나리인가요? 네, 제가 저희 딸하고 했던 대화인데 굉장히 좋은 동료들 많고요. 찬양 들려주고요. 근데 찬양만 들려주지 마시고 나비야 나비야 이런 거 들려주셔야 돼요. 이런 세상 노래를 어떻게 복음받은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요, 아이들이 이길 세상이에요.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심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 자극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아이가 멍 때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애가 가만히 있어요. 야 뭐하노? 엄마 봐. 아이들이 멍 때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누워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돌아라 놀이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 혼자 이렇게 진짜 중요하게 내가 통합된 시간이라서 그때는 방해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땡겨줄 때와 놓아줘야 될 때가 있다. 뇌를 심하게 썼을 때는 반드시 풀어주게. 뇌 발달 좋은 아이들은요 낮잠을 기깔나게 잡니다. 낮잠 너무 안 잔다, 뇌 발달 좀 신경 쓰셔야 된다고 보시면. 뇌 발달 좋은 아이들 먹는 거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 엄청 쓰고 나면 배고프거든요. 머리 쓰는 게 메인이 된 아이들은 먹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근데 머리를 쓸 때 쓰지 않는 아이들 먹는 것도 까다로워진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게요. 그런데 아이가 본 것을 부모가 함께 본다. 그냥 그저 보는 겁니다. 아이와 소리와 표정에 부모가 반응한다. 그냥 그게 보여 기분이 좋다고, 요 정도의 양입니다. 부모가 반응한 게 아이의 반응을 기다린다. 자, 이거는 되게 이견이 많아요. 어떤 이론은요 반드시 3초를 지켜라, 혹은 반드시 시간을 가져서 절대로 먼저 반응해주지 마라, 그래야 애가 생각한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론에는요 즉시 반응하라가 있어요. 이거는 원령 따라 틀려요. 그런데 아이가 실제로 생각하는 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할 때는 답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물어놓고 지가 답하고, 예, 시켜놓고 지가 먼저 하고. 이게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이러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기능이 안 올라오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거 제가 이번 주에 본 뉴스 중에 와 정말 저렇겠다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의 신종 직업이 하나 나왔는데요. 직업이 어떤 그냥 방송에서 와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 이제 회사 그만 다닐래요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에 이게. 근데 너무 저는 이해가 갔어요. 왜냐면 저 내담자 중에 있잖아요. 실제로 그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그 말을 못한 채 무단결근으로 해서 자진퇴사가 되어버려요. 자진퇴사가 되어버리면 실업급여를 못 받죠. 근데 그런 분들 주로 뭐라는 줄 알았어요? 실업급여 조건 다 됐고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요. 10일 못 채우고요. 그냥 잠수 탔어요. 저 최근에 있었던 내담자 중에 얘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대행하는데 놀라운 건요. 그 비용이 얼마냐니까 19,000엔. 19,000엔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19만 원이에요. 그 전화 한 통 해주고 19만 원인 거야. 그거 진짜 괜찮다. 심지어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를 못 가면 엄마가 전화를 못해서 대행을 시킨 거야. 생각보다 성업중. 그게 뉴스에 나올 때는 그런 일종의 심부름해주는 센터가 생긴다. 그 점은 뭐예요? 엄마 문제, 아이 문제 뭐하고 연결돼요? 이거는 생각보다 깊은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내발달을 두고 부모가 어떤 기능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볼게요. 자, 연령별 내발달이 있는데요. 안정과 조율에 대해 우리 생후 1년 동안의 핵심 과제가 신체 리정과 관계의 안정.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왜 우는지 당장 맞히는 것보다 네가 힘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반응이 먼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렇다는 걸 엄마가 알겠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벌써 있잖아요. 이제 신생아 몇 개월 안 됐는데요. 애가 열이 받으면요 계속 울고 안 먹으려고. 여러분 많이 하셨죠? 젖 물렸는데 조금 늦으면 우느라고 젖도 안 물고 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시작됐나? 내가 뭔가 성질을 부리나? 여러분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울음은 버릇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다. 눈맞춤을 강요하지 않고 아이의 각성 상태를 읽는다. 수유 기저귀 재우기도 내발달 상호작용이다. 부모의 얼굴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자극이다. 과도한 것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이렇게 도와줄 거야를 경험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시키기보다 부모와 함께 진정하는 경험 자체를, 쉽게 말하면 울음을 그치고 안 울게 하는 것보다 어떤 대상의 어떤 반응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생후 1년 동안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조율되기 시작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걸 넘어가면요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는 탐색과 언어의 뇌. 이제부터는 탐색을 지나서 모방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이 와요. 이제 애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딱 40분 됐거든요. 50분 됐거든요. 자, 떼쓰기는 나쁜 성격이 아니라 미성숙한 조절 능력의 표현일 수 있다. 지찬이 엄마 찍으세요. 떼쓰는 거는 성격이 나쁘고 이상한 게 아니라 미성숙한 조절 능력이에요. 아직 미성숙해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냅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절 능력을 대신해주는 걸 저 때부터는 하는 게 시작돼야 돼. 왜요? 이제 생후 22개월 넘었죠. 우리 지찬이 돌이 지날 적이죠. 그래서 안 돼를 이해해도 충동이 멈추는 건 어렵다고요. 엄마가 안 돼도 계속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아직은 얘가 안 된다는 걸 들었지만 계속할 나이거든요. 그때에 이 아이가 계속하는 걸 멈추는 데까지 지속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때리는 거, 내가 남을 찌르고 때리는 거, 내가 물건을 던지는 거, 어떤 경우에도 놓으라는 거. 예, 이거의 습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 게, 이해는 다 해. 근데 조절은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야. 그 조절이 되고 나면 뭐 해줄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돼? 잘했어. 지찬아, 요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를 안 해도 되는 어느 날이 와요. 근데 그거 지금 그 기둥 세워야 될 나이가 돌 지나면 우리 지찬이가 그 나이예요. 근데요, 아이를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따라 차이가 있는 게 기질 차이 있고 성향 차이 있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거 성공하세요. 앉아있어 하는데 계속 돌아다녀요. 약간 ADHD 쪽 가능성이 있습니다. ADHD가 뭐예요? 전정두질, 피질 문제예요, 문제. 아픈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로 그 뇌에 버퍼링이 안 걸리고 열릴 수 있도록 하시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나요. 그래서 ADHD를 디소더라고 합니다. 장애라고 한다고요. 장애 범주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아기들이 어릴 때 너무 순하죠. 예, 저는 저희 아들 돌 지날 때까지 아프지도 않았어요. 뭐 진짜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너무 말도 잘 들었고요. 애 키우는 건 일도 아니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돌 지나고 나서 수요예배 금요철야 때 매번 강대상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는 이제 수요예배 금요철야 안 갈 거라는 걸 공식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시간이 와요. 특히 남자애들 중에. 근데 남자만 그렇지 않고 여자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개별화된 특성과 에너지 수준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달란트를 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상태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있습니다. 선택권은 2가지 정도로 제한한다. 반복 행동은 학습과 숙련의 과정이다. 위험하지 않은 실패를 허용한다. 가장 안전한 좌절을 느낄 때인데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핵심으로 적었네요. 알아듣는 거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건 달라요. 알아듣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앉을 거야가 앉으라는 거 아니라 앉을 수 있을 때까지를 엄마 아빠가 같이 지원해주고 거기서 적당한 지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까지 넘어가야 그게 본인께 돼요. 그게 아니면 자동 스프링이 될 겁니다. 앉으면 튀용, 앉으면 튀용. 그게 오히려 정상 발달이에요. 그 또한 에너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돼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이집을 보내세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말을 잘 듣죠. 왠지 아세요? 그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래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에 생각보다 무서운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온 볼을 꼬잡는 분이 많습니다. 볼은 웬만해서 머리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만 너무 말을 잘 들어요. 그 선생님이 볼을 꼬잡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볼 계속 꼬잡아보세요. 아프게. 엄마 말 들으랬지. 학대를 하시면 말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그렇다고 어린이집에서 너무 말 잘 듣는 건 선생님의 학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 꼴이 성립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뒤에 가면요. 예. 이거 그거 하나가 빠졌네요. 이건 언제냐면요. 36개월 이후의 거예요. 이후에는요. 맞죠? 예, 상징놀이, 또래관계, 규칙, 실행기능의 기능의 기초가 사실은 요거 24개월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조금 빨리는 18개월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 모방, 언어, 자율성이 올라와요. 규칙은 설명만으로 학습되지 않고 반복과 모델링으로 형성된다. 제가 이때까지 이 설명 드렸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는 아이가. 일본 애들이 왜 그런가요? 규칙 중에 어릴 때부터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폐를 끼치죠. 출근할 사람이 잠수를 타는 게 진정한 폐예요. 뭐가 폐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은 설명만으로 되지 않아요. 역할놀이와 언어와 사회적 사고를 확장한다. 역할놀이가 안 되면 잡힙니다. 네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내가 왜 엄마야, 이러면 이거 잡힙니다. 예, 사실은 그 말도 하지 않아요. 잡혀있는 발달의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상징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 이게 마커죠. 근데 이게 오늘 마이크라서 마이크로 내가 말해야지 하면 이거 마이크가 아니라고요. 잡혀적 성향입니다. 상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은유와 비유가 일어나야 되니 우리가 만약 내가 만약 나비라면 이런 게 되죠. 그쵸? 교회교육 안에 얼마나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기다리기, 멈추기, 전환하기를 놀이로 연습한다. 전부 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기능이고요. 여기는 있잖아요. 24개월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24개월 전에는 어렵습니다. 감정에는 허용을, 행동에는 경계를 준다. 결과보다 시도 전략을 언어화한다. 자, 뭐 이런 어려운 학장 용어인데 감정에는 허용을, 행동에는 경계를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근데 주로 허용만 하는 부모, 경계만 하는 부모가 문제예요. 부부간에도요. 아빠는 제발 경계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다 받아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양육의 현장에서. 엄마는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그러고 아빠는 좀 엄마가
죄송해요. 아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엄마들도 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가셔야 해요. 살피면서 가셔야. 다음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거에 사실은 제가 요 앞에 걸 해놓고 뇌의 부위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해놨는데요. 한 개씩 살아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들이요. 전두엽에서도 앞쪽, 전두엽은 있잖아요. 두엽이 뇌를 지칭하는 거예요. 머리 두자, 정수리 두자, 옆측자, 후두자. 느낌 오시죠? 그렇게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두정엽, 후두엽. 예, 그런데 전두엽이 모든 것을 관장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동기까지를 전두엽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편도체예요. 아이들의 불안이 편두체라는 부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런 거는 채세 물으면 기깔나게 알려줄 건데요. 설명까지도 해달라고 하면은 될 거예요. 그런데 해마가 기억연달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요. 축두엽은 언어, 두정엽은 공간, 그래서 행동 연결이 돼요. 후두엽은 시각하고 연결이 돼요. 소뇌가 운동 기능이에요. 도파민은 뇌 부위가 아니고요.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중독이 도파민하고 연결된다 그러죠.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진짜 길러야 될 게 억제 기능이에요. 하지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게 억제 기능. 그래서 제가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뽑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뇌가 우리 아이들 안에 전부 다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이 밸런스가 아주 밸런스 있게 일어나야 정상적인 발달이 돼요. 뭘 향해서요? 사고 기능을 향해서. 사고 기능에 두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정서 기능이 순환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절 기능, 행동 조절 기능이 같이 오는 거예요. 지, 정, 의죠. 이게 인격 혹은 영혼의 3요소라고 하는 건데 요것 중심으로 해서 양육하고 아이들의 발달을, 아이들의 뇌를 발달시켜주는 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두고 제가 우리 당분간 좀 펼쳐갈,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태영아부에서 했었던 말씀들입니다. 성경 안에 인간과 인생에 대한 모든 게 진짜 들어있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을 두고는요, 아빠들 숙제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고 결정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분명히 안 할 거라서 하루에 한 번 아이의 머리를 붙여서 키워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는 것, 다르게 말하면 동기를 갖는 것, 동기를 가지는 아이가 너무 중요해요. 사고력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기능 끝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가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올라오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가야 되니 학교 가고 하라니까 예배하고 뭐 하고 싶냐 하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무거워. 삶이 무거워. 이미 우울증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이 힘들 안에서 진짜 영적인 동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있는 요 강의와 포럼 속에 그럼에도 꼭 질문하고 싶어요 있는 거 2분 받을게요. 용기를 내세요. 그 말이 뭐예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2분. 딱 네가 궁금한 그게 난도 궁금한 거 맞아요.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없구나. 주영이가 정리해줘서 고마워. 진짜 없으세요? 아이들의 평상시에 행동을 두고도 괜찮아요. 궁금한 거. 우리의 이건 정상인가요? 좀 말하기 좀 그런 내용이다, 그죠? 네,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조금 큰 아이들은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 예, 이거 전부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공짜로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요청하시면 같이 해서 같이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특징 있는 태영아부 아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제가 이 아이의 특징은 이거예요라고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에서 엄마들이 받는 성령 인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능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것에 부모로 꿈꾸게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협업작용이 작업이 아이들을 향한 육아입니다. 이미 너무너무 수고를 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 축복하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우리 부부들 안에 다 일어나서 넉넉하게 올라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질문하신 거 중에 제가 지금 영상 말고 답 드릴게요 한 거 뭐 있었죠 어제? 잠들 때 우는 거. 그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기들이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갈 때 소위 말해서 잠들 때 많이 보채요. 왜 보챌까요? 잠들 때 보채요. 제가 조금 세게 표현해 볼게요. 잠들 때 보채는 울음은 죽기 싫어라고 우는 거예요. 제가 좀 세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아기들이 잠들 때 우는 것은 죽기 싫어. 아이들 안에 삶 본능과 죽음 본능이 있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아이들 안에 저절로 흐르는 불안 속에 멸절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멸절불안은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우 자니까 편하다, 아우 깨니까 좋다, 이 느낌의 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존재로 갖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잠들 때 왜 그렇게, 그래서 애들이 어느 순간 소리를 내서 소리 내면 이렇게 잠 오는 애예요. 그러다 갑자기 쿡 자죠. 근데 사실 그 외침이 어떤 거냐면요, 죽기 싫어, 죽을 것 같아, 이 소리. 제가 지금 세게 과하게 표현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동 정신분석에서는 그 현상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멸절불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팍 잠든 날이 와요. 근데 그날이 심지어 경계선에 있다 싶을 만큼 잠투정이 심해요. 잠투정은 되게 중요한 신호예요. 자, 의식과 무의식으로 전달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의식이 무의식에 정보를 주고요, 무의식이 깰 때 의식으로 정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스르륵 잠들 때예요. 그래서 뭐 해주냐면요, 어제 제가 이서 재울 때 뭐 했냐면요, 절대 팔 못 움직이게 제가 제 팔로 이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약간 좀 더 센 압 가지고 쭉 눌러줬어요. 근데 제 속에 뭐가 이미 흘러요? 사실은 잠이 오는데 뭔가 편안한데 그거에 대한 불편감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잠을 깨우거든요. 그리고 울어요. 운다는 거는 좋아서 절대 울지 않죠. 뭔가 불편해서. 그래서 잘 수 있어, 자도 돼. 근데 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야, 이런 센 표현을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아이들의 불편의 정도가 크기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아이들의 잠은 기꺼이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들이 뭘 하냐면요, 저렇게 울면 잘 수 없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방에다 넣어놓고 문 닫고 나오는 엄마들인데, 제가 그 엄마들을 두고 치료사들끼리 미친 엄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미친 거지, 진짜 무식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라서 세상을 적응하는 것 속에 너무 중요한 타임이에요.
자고 막 그냥 전부 한번 자면 안 깨고 엄마가 개 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떨어지는 건요 감각적으로 민감하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순한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애 기르는 데는 좋지만 살아가는 데는 좀 유익할 수 있으나 그런 애들이 오히려 실제로 의식적인 거 안에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도 또 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 잘 넘어가잖아요. 남들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적은 아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큰 강 하나를 건너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들이 경험하고 습득한 힘은 평생 살아가는데 분명히 자원된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끼시고 더 구체적인 자세한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의 뇌와 관련된 강의를 마칩니다. 우리 듣는다고 고생하신 서로를 좀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있는 질문들에 더 확장하는 거